일단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이 될 거예요. 진짜 꼴도 보고 싶지 않죠. 그 시험지를 다시는. 그러나 특별히 내가 못 봤던 과목도 있고 잘 봤던 과목도 있겠지만은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리뷰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 중간고사를 아무리 리뷰를 해도 사실은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로 나왔던 게 기말로 다시 나오진 않잖아, 그치? 근데 왜 굳이 이게 수능 과목도 아닌데 왜 리뷰를 하라고 하는지는 아시죠? 왜 그럴까요? 기말고사 잘 보려고.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중간고사 리뷰가 바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바로 해야 될 첫 번째는 중간고사 리뷰. 이유는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이제 학교 5월 4일날 시험 끝나고 5월 5일날 쉬고 그 다음에 5월 6일 어저께랑 오늘 학교 가는 날이었어? 교복인가 보니까 학교 가는 날이었네. 가보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뭐 제출해라.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탐구보고서라든가 수행평가들. 아직 없나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는 수행평가 및 생기부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탐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랑은 되게 다르고요. 중간고사 끝났다고 마냥 놀 것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중간고사 완전 분석해야 돼.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하는 방법들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기부를 위해서 지금 각 과목별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 있는 과목들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간담회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바로 아젠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는요. 중간고사 분석할 거고요. 따라서 기말고사 대비 전략도 같이 세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내신의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기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고등학교 1학년 우리 이번 첫 내신을 준비해 주신 우리 안현주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중간고사 리뷰를 같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고 1, 2학년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안현주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네요. 시험 잘 봤나요? 네. 네, 이번 시험 보니까 어때요? 제가 그동안 좀 얘기했던 거에서 고등학교 시험, 너네 시험 이럴 거야 라고 했고 우리가 기출문제도 풀어봤지만 생각만큼 등급이 잘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첫 시험이라서 사실은 좀 감이 많이 오지는 않겠지만 선정고 시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보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풀면서도 느껴지겠지만 시험 범위가 일단 많지 않고 타 학교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등급 받기는 되게 까다로운 학교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걸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가 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봤다가 만만하게 봤는데 의외로 등급 잘 안 나오네? 라고 우리 반 아이들은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걸 조금 고민을 해보면 내가 기말고사 때 어떻게 대비가 들어가야 되나 라는 거를 어떤 답변을 조금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일단 생각해볼게요. 왜 등급이 좀 안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일단 등급 컷이 높아. 맞죠? 100점이야. 난이도에 따라 물론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0점에서 한 99, 98 이 1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무난하고 할만한데 등급이 내가 딱 받아보면 3등급 내가 딱 받아보면 4등급 요렇단 말이야. 그래서 등급 컷이 일단 높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자칫하면 2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한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점수는 받아서 나 한 그래도 2등급은 나오겠지라고 하면 3등급이 나올 거고 나 그래도 3등급이 나오겠지 하면 4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번에도 이제 시험 본 아이들은 조금 알겠지만 등급을 좀 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어휘 시험이었어요. 맞아요? 어휘 시험이었고 상위권 아이들이 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주관식 문제. 주관식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휘 시험 두 문제랑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에서 아마 등급이 조금 1, 2, 3등급이 갈릴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일단 어휘 시험이 어려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비한 거 외에 다른 뜻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 문제가 우리 내신 대비 지문 안에 있는 뜻이 아닌 다른 지문이 나왔어.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막 당황하면서 찍던지 아니면 예로 가던지 운 좋으면 맞았을 거고 아니면 운 나빴으면 다른 걸로 찍어서 모르는 단어를 찍어가지고 그냥 또 틀렸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요약 문제, 주관식 문제에서는 다 읽고 내용을 알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그 지문 안에서 단어를 골라서 요약 문제를 채우는 거였는데 이제 아이들 이제 감이 없거나 벼락치기 했던 아이들은 무슨 단어를 골라서 내가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마 점수가 깎이던지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다 세 문제를 계산해서 합쳐보면 대략 5.2점 정도가 나와요. 근데 등급고시 1등으로 100점인 학교에서 5.2점은 사실은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맞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리게 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정고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도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되게 안일하게 접근을 해요. 나 하다가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벼락치기 해야지 라고 해서 95점을 맞았다 쳐요. 근데 그 등급을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단기간에 딱 집중적으로 벼락치기 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등급이 갈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95점 받았어? 나 그럼 그래도 2등급은 나오겠지? 근데 3등급 나오고. 근데 그 문제들 자세히 뜯어보면 단기간에 딱 집중해서 벼락치기해서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정말 2달 동안 꾸준하게 시험 성실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 때 막 학원 이렇게 끊었다가 다녔다가 끊었다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 외에도 단어를 챙겨가야 되고 내신 대비 외에도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챙겨갔던 아이들이 유리하게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1, 2, 3등급을 결정하는 게 그 5.2점에서 5.7점 정도 돼요. 거기에서 강남이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평소 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점수가 거기서 다 깎여서 3, 4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고2 아이들 시험 문제를 봤거든요. 그래서 고2 아이들 보니까 주관식을 처음 봤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애들 점수 진짜 잘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려운 문제가 뭐가 있었지? 하고 딱 보니까 외부 질문. 원래 선정고는 외부 질문이 나오는데 이번에만 안 나온 거예요. 항상 이번에만 안 나오고 아마 기말고사 때는 외부 질문이 나올 거예요. 외부 질문 두 문제가 5.7점이에요. 100점 커트라인에서 5.7점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거죠. 외부 질문은 시험범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진짜 마음 먹고 달달달달 외웠어. 그래도 그 외부 질문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시험인 거죠. 근데 그래서 1, 2등급은 이 외부 질문에서 갈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주관식에서는 의외로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은데 중요한 아이들이 주관식을 거의 못 쓴 거예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곰곰이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왜 얘네들이 이걸 못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주관식에서 그게 오히려 이제 벼락치기 했던 아이들한테 독이 되는 문제였어요. 보니까 벼락치기를 만약에 내가 계속 2달 동안 공부를 안 하고 한 2주 전쯤에 내가 우리 시험 한 벼락치기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공부를 하면 어떤 부분을 공부하겠어요? 당연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겠죠. 당연히 중요한 수거가 나오는 문장 위주로 암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공부에서 막 벼락치기해서 어느 정도 점수 나와야지 라고 했는데 이번 주관식의 시험 문제는 거기를 가볍게 나오는 거야. 영장 문제가 나왔는데 진짜 저 구석탱이 이게 어디 정도에 나왔지? 라고 애들이 벼락치기를 했던 아이들이 이게 이 문장이 어디에 나왔지? 라고 생각할 문제들이 영장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야? 벼락치기 했던 게 안 통하는 거지. 그럼 그런 시험에서는 어떤 애들이 승리했을 거야? 2달 동안 진짜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했던 애들. 테스트 계속 꾸준하게 보면서 꼼꼼하게 해석해 가면서 그래도 그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눈에 익혔던 아이들이 슬슬슬슬 영작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주관식이 오히려 쉽다라고 느꼈을 거고 벼락치기로 중위권 아이들이 공부했던 아이들은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딱 고2였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도 그렇고 선정고 2학년도 그렇고 진짜 그냥 딱 요령 피우지 않고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꾸준하게 단어 암기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험이고 그런 아이들이 유리한 시험이야.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렇지 않냐? 근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다른 학교는 이제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은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 내가 진짜 맘 잡고 다 외워서 공부해야지 라고 해도 변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선정고에 그래도 유리한 점은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고등학교 때 맘 잡고 공부해야지 하고 좀 꾸준하게 성실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점수를 따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이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1학년 아이들 이번에 나온 그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서술형 문제도 그렇고 단어 어휘 시험도 그렇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 조금 챙겨가는 아이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가는 게 왜 어렵냐면 100점이 커트라인인데 그 100, 1, 2, 3등을 결정하는 게 딱 5.2점에서 5.7점이에요. 문제 딱 두세 문항? 거기서 판가름이 돼요. 근데 그 문제들을 뜯어보면 단기간에 그냥 막 들쑥날쑥 공부하는 애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평소 때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했던 애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조금 갈리고 내가 그냥 안일하게 그냥 나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전반적으로 쉽게 나오니까 그냥 딱 이때만 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등급이 안 나오는 학교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그 문제들 우리 학교 문제가 유형이 이렇구나 라는 걸 좀 파악을 해서 꾸준하게 조금 성실하게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교. 그래서 선전고등학교는 이런 아이들이 제일 점수 받기 힘들어요. 왜? 중학교 때 이제 어설프게 암기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그냥 막 2주 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막 100점 맞았던 아이들이죠. 그걸 3년을 그렇게 보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냥 3등급? 진짜 운이 좋으면 2등급? 요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익숙한 아이들이 굉장히 취약한 시험이에요. 진짜 꾸준하게 성실하게 꼼꼼히 해야지만 조금 그 5.2점에서 5.7점의 점수를 받아서 1등급, 2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95점 정도의 점수를 안일하게 그냥 대처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좀 욕심이 있다. 나 1등급 받고 싶어, 2등급 받고 싶어, 아니 못해도 3등급 받고 싶어 이런 아이들은 들쑥날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하게 공부해야 돼요. 좀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시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비해야지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95점 아직 점수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95점 받아도 이번에는 조금 등급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 때를 보면 그럼 우리가 기말고사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때는 외부 지문이 한두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거 그걸 계산을 하면 만약 두 문제다 그러면 점수 배점 높으면 5점 정도 점수 배점이 들어가고 굉장히 큰 배점인 거죠. 그런데다가 기간은 지금 2달보다 짧은 기간일 거고 그다음에 시험 범위 양은 그대로 이 정도를 맞출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 지문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대비했을 때 내가 공부한 양을 잘 생각해보면 똑같은 양으로 공부를 하면 점수는 분명 내려갈 거야. 지금 이번에 받은 것보다.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한 1.5배를 더 한다? 그러면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집중적으로 해야지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조금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답이 됐을까요? 이번 기말고사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면 우리 학교는 95점이 문제가 아니라 5.2점에서 5.7점을 받아야지 1, 2, 3등은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너네들이 이제 좀 감안을 해주셔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번에 시험 나온 거 조금 볼까요? 이게? 네. 네, 볼게요. 그래서 중간고사 영역 분석을 조금 해놓은 건데요. 보통 교과서가 이제 1, 2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반적으로 12문항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부교재가 있죠. 근데 부교재가 이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돼서 나와요. 그래서 부교재는 이번에 해봐서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문장을 다 암기해야 돼요. 꼼꼼하게 다 암기해야 돼. 영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좀 가셔야 되겠고 어휘 문제가 이번에 사실 어휘 문제가 별로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어휘 문제로 변별력을 줬죠. 그래서 이번에 시사하는 바는 어휘 문제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이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온 뜻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뜻도 좀 챙겨가야겠구나. 요거까지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때 외부 지문이 나올 거야.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꼼꼼하게 암기해야 되는 게 포인트구나 라는 걸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작년 기출 유형과 대부분 다 비슷했어요. 난이도도 좀 거의 다 비슷했고 그렇게 특출난 문제들이 세 문제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다음에
살짝 변형해서 조금 출제되었구나.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5.2점 정도의 문제가 변별력으로 출제되었구나 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말고사 때 외부준이 나오는구나. 이거까지 조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보고 싶진 않겠지만 저 시험지 막 구겨져 있죠. 막 어디 찢어버렸나요? 다시 보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문학예시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여러분들이 아마 힘들어했을 문제가 4번에서 5번이었을 거예요. 4번에서 봐봐 보면요 그쵸? 아이들이 1번이랑 2번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했어. 3, 4, 5번은 아닌 거는 다 알아. 공부를 그래도 했던 아이라면 그쵸? 근데 1번과 2번에서 했는데 우리는 여기 예문을 보면 아이들이 이제 1번에서 맡았을 거고 2번하고 3번에서는 그래도 했을 거야. 맞죠? 아래 보니까 포커스성, 뭔가 전통적인 포커성을 어렌지라는 단어 우리가 외웠잖아. 사실은 어렌지는 이를 주선하다, 배열하다라는 뜻이 더 많이 쓰이는데 특수하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편곡하다고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편곡하는구나, 그 다음에 컴포즈는 작곡하다, 둘 중에 압축되네? 라고 했어. 두 번째 디컴포즈 어브라는 수거를 몸으로 배열되다 아니면 몸으로 구성되다 라는 수거를 알았으면 제외를 했을 텐데 이것까지 넣었단 말이야. 오렌지만 넣으려고 했다가 그치? 책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할 거야 라고만 해서 1번으로 갔으면 다행인 거고 2번까지 또 헷갈리는데 첫 번에서 막히는 거지. 이제 오렌지라는 단어를 뜻을 정확하게 몰랐던 아이들은 이제 첫 번에서 은행 대출을 마련할 거야 은행 대출을 주선해 줄 거야 라는 단어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단어를 몰랐던 애들 1번 할까 2번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운 좋았으면 1번 맞죠? 네 운 나빴으면 2번을 찍어서 네, 틀렸을 것이고 이게 배점이 1.5점이었어요. 자, 개발적 5번 볼까요? 사실 근데 이것도 심리전에서 밀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왜냐면 다른 단어에서는 헷갈린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우리가 지금 observe라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지켜보다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2번 문장은 손쉽게 알았을 거고 3번 문장인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observe라는 게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었어. 너네들 그 특수한 단어 알아봤단 말이야. 그치? 2, 3번에서 observe로 가면 다행인데 1번에 모르는 문장이 나니까 왜 observe하고 law하고 이 단어가 왜 연결되는 거야? 라고 해서 거기서 또 막 고민하다가 3번 간에도 있고 3, 4번 중에 꼭 고민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애들은 분명하게 아닌 거 아니까 그나마 조금 뭐 있어 보이는 3번 단어? 이걸로 가서 막 고민하다가 3번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observe라는 단어가 법이라는 거죠. 법을 준수하다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뜻을 이제 평소 때 챙겨가지 못했던 애들은 이게 조금 힘들었겠죠. 아마 최상위권 아이들은 조금 몰랐어도 이 단어가 너무 분명하게 아니니까 나머지 보기가 그냥 흔들림 없이 갔을 거고 내가 단어에 평소 때 좀 자신이 없다 이런 아이들은 3번, 4번 둘 중에서 계속 고민하다가 아마 찍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너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죠, 내가. 그래서 요게 지금 1.5점에서 2점은 거의 3.2점이네. 100점 커트라인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조금 고민하다가 이제 조금 아이들 갔을 거고 나머지 이제 또 타격을 주었던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좀 출제되었는데 모의고사에서 이제 객관식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질문이 이거였단 말이야, 그렇죠?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치게 한다. 핸드폰이 이 얘기였잖아. 이게 그대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 이제 패러프레이징 된 거예요, 그 문장이.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어휘 문제예요. 맞죠? 디스터빙이란다. 디스터브 방해하다. 어떤 시간을 방해합니다. 당신과 당신 친구들 사이에. 인볼브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신 친구와 당신 사이에 그 시간을 방해합니다. 디스터브라는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아이들 어휘가 약했던 아이들은 저거를 조금 손쉽게 챙겨가지 못했던 거지. 나머지에서 막 해석하다가 막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찍어서 들어가는 거지. 이것까지 점수 계산은 이게 배점 컸죠? 2.7점.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조금 까탈스러웠는데 이게 주관식 2점짜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원래 지문은 이 지문이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사실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죠. 모레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엘러멘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니네들 쉽게 잘 안다고 애텀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우리는 공부했잖아. 내용은 아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쓰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가이드도 차라리 명사 구로 쓰시오라고 하면 너무나도 뚜렷하게 쓸 수 있을 때 그냥 2단어 이상 쓸 거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명사구로 병렬구조로 연결하면 너무 쉬웠겠지만 그쵸? 고민하다가 이것도 쓴 애도 있었고 저것도 쓴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해석뿐만이 아니라 요약 문제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논리력이나 추론력이 좀 필요해요. 어떤 단어를 내가 문장에서 끄집어 갈 것인가.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선정고등학교에서 요약문이 나올 때는 어떤 학교는 요약문이 나와도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 써라 이렇게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너네는 그래도 이 선정고등학교는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학교는 요약문을 그냥 앞에 알파벳 하나 딱 주어주고 다른 단어로 써라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조금 이런 감 같은 거는 워크북 꾸준하게 풀었던 애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성실하게 풀었다. 왜냐면 어차피 주제는 똑같거든. 요약문이 다른 걸로 나오더라도 이 지문에서의 핵심 단어는 이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으면 이게 어렵게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벼락치기 했던 학생들은 이런 것도 좀 가져가고 챙겨오기 힘들었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뽑아놓은 문제들이 다 변별력으로 작용했을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내신 대비 때 그냥 딱 단기간으로 풀고 실력을 쌓기는 좀 힘든 문제라는 거죠. 근데 너네 학교 시험 문제는요, 이러한 문제들, 그죠? 5점이죠? 그 다음에 좀 많으면 7점 정도? 이 정도의 점수가 1, 2, 3, 4 등급을 다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쉬운 95점에서 안일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학교 문제는 5점에서 판가름이 나니까 그 문제를 접근하려면 내가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되구나. 들락날락 하지 않고 어설프게 내 머리 암기력 믿지 않고 벼락치기 않고 거기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다시 보고 싶지 않죠? 네? 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기말고사 때도 아마 변별력이 외부 지문이나 그동안에는 어휘력이 없었는데 외부 지문이나 요약문에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중간고사 때 나온 것처럼 이제 단어에서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대비하는 것은 네, 이번에도 네, 많이 나왔습니다. 매 시험마다 주요 문장 어순배열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학교예요. 선정고등학교는 영장 문제나 어순배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주요 문장 학원에서 뽑아주는 거 이것만큼은 외우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틀리면 안 돼. 만약에 여기서 뽑아준 문제를 내가 틀렸다면 진짜 반성해야 돼. 2달 동안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로 이제 저희가 좀 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교재가 그래도 페이지가 꽤 되죠. 거기에 문장이 많이 뽑아져 있는데 그걸 꼼꼼하게 다 영작할 수 있을 정도 암기가 돼야 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거 테스트 시간에 매번 나오고 있고요. 요번에도 이제 저희 학교는 직전 보강 때 제가 아예 학교 포맷 시험지랑 똑같이 해서 예상 문제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첫 시험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조금 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소름 끼치게 정말 어휘 시험에서 예문까지 똑같이 나왔죠. 그냥 아예 펜백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맞았죠? 우리 반 맞았죠? 네. 네. 틀렸으면 따로 상담 들어갑니다. 아예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가끔씩 똑같은 문제들이 조금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로 부족해서 막판 척점의 문제까지. 왜냐면 여기서는 어떤 지문을 보면 이게 문법 시험으로 낼 수도 있고 요약문으로 낼 수도 있고 문장 순서로도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막판 정리 문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좀 정리하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이제 계속 2달 동안 요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라오면 점수가 안 오를 수 없겠죠. 그래서 좀 테스트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성실하게 진짜 그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조금 꾸준하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고등학교 시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어떻게 대비를 들어가야 될지 이런 성향이구나라는 거에 대한 조금 팁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내신 대비 분석을 일단 들으셨는데 어머님들은 너무 어려우시죠?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막 애들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 많이 배운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조금 멀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뒤늦게 오신 분들 계셔서 오늘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번째는 지금 신나게 얘기하고 우리 안현준 선생님이 정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준비하신 바로 이런 리뷰죠. 리뷰는 강사가 제일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사실 학생이 제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특히 영어과뿐만 아니라 수학은 어떠셨고 국어는 어땠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시험지가 지금 5월 4일 날 끝났다고 해서 처방가 났다가 나중에 재활용 쓰레기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번 주말까지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리뷰를 하셔야 돼요. 리뷰하시는 방법은 수많은 유튜브에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리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죠. 그러나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기말고사랑 당연히 동일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면이 있나요? 사람이 참 안 변하잖아요. 출제자, 중간고사 출제자가 기말고사 출제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고 출제자의 뇌를 해킹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 문제를 냈고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해킹을 하는 거죠. 영어과에서 안현준 선생님이 준비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지문을 찾아서 준비하지 않도록 편의성 있게 효율적으로 리뷰할 수 있게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로서는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더 그렇지만은 꼼꼼하게 선정고등학교의 영어과 선생님의 뇌를 해킹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죠. 국어도 수학도 통사도 통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말고사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묻지마 공부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한 4명 정도 학생이 있을 때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지금 이번 주 학교 가는 묘일이었죠. 오늘까지. 그렇죠? 다음 주 또 온라인 수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라인 수업 아닌가? 다음 주도? 다음 주도 학교 가나요? 그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 학교 가시면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탐구 보고서를 내라는 과제를 줄 거예요. 이미 받은 과목 있어요? 아직 없어요? 수행평가 지침사항 내려온 거 있죠? 과목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날림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성적뿐 아니라 생기부에 들어갈 교과서부 특기사항, 또 자동봉진에 들어갈 진로사항, 또 자율활동사항 내용에 기재가 될 수 있어요. 동아리사항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정고등학교 이제 우리 1학년 첫 올라와서 첫 시험 끝났는데 잘 보셨어요? 만족을 해요? 아니죠, 그렇죠? 어떤 과목은 괜찮고 어떤 과목은 똥 쌌죠, 그렇죠? 어머님들도 이렇게까지는 아닌 줄 알았는데 쉽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과목은 굉장히 지금 마음에 너무 쓰이고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중간고사 이번에 시험 본 거 머릿속에 이제 채점이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수가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까? 아니죠. 기말고사랑 합산되는 거죠. 플러스 수행평가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5개 학기 10번의 시험을 치르는 중에 딱 한 번 치렀어요. 끔찍하지만 앞으로 9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 중간고사의 시험 성적은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아요. 기말이랑 합산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5개 학기 10번의 내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정고등학교는 지금 여러분 시험 본 과목들을 그대로 지금 학사 일정에 맞춰서 이제 그 단위수를 보고 계시는데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시험 봤죠 이거는? 한국사가 1학년에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우리 학교는 굉장히 티피컬, 딱 그냥 전형적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사 3단위로 들어갑니다. 한국사 2학년 때 안 들어가요. 1학년 때 다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통합사회가 3단이에요. 그리고 통합과학이 4단입니다. 이거는 문과고 이과고 상관없이 다 4단위가 들어가는데 아주 선정고등학교의 특이사항이에요. 이렇게 통합과학이 4단위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보통 3단이고 실험으로 1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학이 굉장히 단위수가 높습니다. 문과를 할지라도 이 성적이 사라지진 않아요. 자, 그리고 과학 실험이 1이고 정목 과목이 2단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일단은 2단이고 패스 이런 과목이 또 아니네요. 그렇죠? 상대평가로 지금 전장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먼저 잡겠습니다. 아직 점수가 지금 기말이랑 합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과목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의 점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마다 다 똑같지 않거든요. 이거 좀 우리 학교의 특이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웠던 시험이 무슨 과목이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들으셨어요? 어떤 과목이었다고? 과학. 반말하냐? 고마워. 과학이 어려웠어. 그쵸? 과학이 진짜 많네요. 과학이 작년에도 평균 점수가 55.5예요. 평균 점수가. 이번에 점수가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저한테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점수 알고 계시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합산을 한 점수의 평균이 55.5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열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 점수를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빈도수를 편차를 보고 계시는데 표준 편차가 모든 과목 중에 제일 높습니다. 정보 빼고요. 24.7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과학은 하는 놈도 많고 안 하는 놈도 겁나게 많고 이렇게 위아래로 쫙 퍼져 있다는 거고 단위수는 또 그 와중에 겁났어요. 4단위나 되고 이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요 기말고사까지 다 합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딱 이렇게 꽂힐 거란 말이에요. 기재가 되고 그거 안 없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2학기 때도 시험 보잖아요. 그럼 2학기 때 과학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2학기 때 과학은 평균은 약간 올라가는데 표준 편차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포기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뜻이죠. 자, 그럼 다른 과목들도 보겠습니다. 국어가 표준 편차가 1학기 때는 16.6인데 2학기가 되면 19.3이 돼요. 또 영어도 볼까요? 19.9인데 헐 2학기가 되면 표준 편차가 21.5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중에 총 5개 학기 중에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기는 1학년 1학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학년 1학기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제일 열심히 해요. 평균적으로. 이제 나 이 정도 아닌 것 같았는데 약간 털렸어. 망했어. 이번 생에 대학이 없나 봐.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오면서 2학기 때 포기하는 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점점 더 늘어나요. 2학년이 되면 더 커져요. 모든 학교가 이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학교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지금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특이점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럼 딱 이거죠. 네가 안 그러면 되겠네. 네가 안 그러면 되겠네. 그쵸? 우리 다 24시간이고 야자 시간 정해져 있고 수업 시간 정해져 있지 누구한테는 뭐 27시간을 주고 누구한테는 24시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애는 멘탈이 털려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어떤 애는 그냥 꾸준하게 우직하게 그냥 계속 그냥 농구 한 판 하고 공부하고 욕 한 번 하고 공부하고 욕 한 싸대기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당연히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대성과 예일은 표준 편차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잠복기가 굉장히 긴 거고 공부를 모두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진검승부를 했을 때 넘사벽의 애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과학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과학에서 여러분이 평균 점수보다 좀 덜 받았어요. 그래서 헐 진짜 채점해봤더니 51점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한 6등급 나왔겠네요. 그렇죠? 6등급. 어떻게 할 겁니까? 기말 때 열심히 해서 복구해야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말 때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건데요? 기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모든 과목을 포기하고 통합과학만 아주 후벼 파서 다 조질 건가요? 답이 아니죠. 그거는. 가장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중간고사 출제자가 기말고사 출제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꼭 놓치지 마시고 중간고사를 리뷰하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어느 부위에 어느 책에 어떤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셨는지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기출문제들을 다시 한번 꽈서 냈는지 유형에 해당이 되는 개념 정리 부분들을 서술형으로 냈는지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분석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필요하다면 그것 하는데 2시간 걸릴 수 있다는 게 더 스마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말 때는 복구를 하셔야죠. 중간고사에 지금 6등급을 받았다 한들 기말고사에 만약에 100점을 만다면 2등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 바로 통과의 평균 점수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 페이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유형을 좀 바라볼게요. 이제 우리가 막 9번의 시험은 더 남았다, 뭐 5개 학기가 더 있다 이래서 막 굉장히 복잡한 와중에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일단은 타 학교 그리고 전국 단위의 뭐 진짜로 700여 개의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고등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유형에 속하냐면 비교적 내신이 유리한 학교예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서부학군 내에서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내신이 유리한 거 맞습니다. 영어과 지금 내신 리뷰한 거 들어보셨잖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하고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타 학교보다 내신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있는 학교 밑에 있는 학교를 비교하자면 위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88점, 90점, 92점을 국수형을 받았는데 등급이 2, 1, 1이 나왔어요. 근데 밑에 학교는 92점, 90점, 93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평균도 그렇고 표준 편차를 받아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따라야겠어요. 위에는 충암고고 밑에는 대성고예요. 잘하는 놈들이 주로 가는 거고 표준 편차도 몰려있고 평균도 높아요. 시험은 더 어려운데 얘는 2, 3, 2를 받았습니다. 자, 2, 1, 2를 받은 우리 선정고등학교의 학생은 만약에 이대보거나 예일여고나 아니면 대성고를 갔다 그러면은 2, 3, 2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로 왔기 때문에 2, 1, 2를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온 이유가 이제 대학을 잘 가고 유리한 점을 이렇게 이용을 해보자는 건데 그럴 거면 어떤 유형으로 전형으로 대학을 가냐면 일단 학생부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6장의 원서를 쓸 때 학생부 종합으로 6장을 쓰는 학생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교과로 종합으로 어떤 걸 우선 전략으로 삼을 거냐 했을 때 일단 우선 전략으로 내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머릿속에 지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신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번에 대학 간 아이들 그리고 지금 고3인 애들도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너희들이 이제 대학 가면 2024년도에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2사학번이에요. 얘네가 2사학번. 대학을 재수를 안 하고 가면 너희들은 2사학번이야. 2사학번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전형은 2, 3학번과 2학번하고 달라요. 지금 입시가 달라졌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내신 방금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장에서. 근데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과 수능의 조화로움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걸로만 대학에서 뽑아주는 애들 학교가 없잖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내신 플러스 수능의 최저 등급의 조화로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끝나고 나면 지금 해야 될 거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방학 때는 최저 등급으로 어떤 것들을 맞출지를 얘기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월 모평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성적표를 학부모님들 받으셨나요? 성적 안 받으셨어요? 지금 숨기고 있는 그 자식이 엄마 갖다 드렸어요? 성적표 갖다 드렸어요? 성적표 안 갖다 주신 분도 있죠? 예, 있어요. 지금 남의 집 같은 학교인데 어머니 같은 학교잖아. 지금 3월에 봤는데 지금 5월이에요. 좀 있으면 6월 모평 봐요 이제. 그래서 이 시험 성적표가 나오면 아 엄마 나 그날 뭐 컨디션이 어쩌고 저쩌고 아침에 내가 뭐 엄마랑 그때 싸웠잖아. 엄마 지분도 좀 어느 정도 있어. 이지를 하고 막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첫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는 데이터입니다. 6월 모평을 받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셔야 될 항목이 있어요. 첫 번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와 지금 탐구 과목을 보잖아요. 그럼 그 과목마다의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원점수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 딸내미가 받은 점수 원점수를 보셔야죠. 근데 그 원점수를 딱 봤을 때 잘 본 거야? 못 본 거야? 잘 모르잖아요. 82점은 잘 본 건가? 못 본 건가? 자 당연히 득점이 있으면은 각 이제 우리 선정고등학교 우리 반에서의 석차가 나와요. 그 과목마다. 그리고 선정고등학교 전체 중에서의 석차가 나와요. 과목별로. 그리고 전국의 백분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국어과에서 전국 백분위가 80%다. 그러면 얘는 1등급인 거예요. 2등급 정도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전체 중에서 80%다. 근데 뭐 70몇 퍼다, 뭐 50몇 퍼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백분위를 보시게 되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표의 이제 위치상 왼쪽 상단에 있는 석차와 백분위를 꼭 보세요. 백분위 과목마다 몇 퍼센트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어가 7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분위가 몇 퍼센트냐면 17.33%라고 해서 완전히 제대로 똥을 싼 그런 등급이 되는 거죠.
우리 아이의 성적표는 아마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목별로 100분위가 높은 과목들을 좀 보셔야겠죠? 등급도 등급이지만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100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상위 퍼센트에 속하는 과목들을 2개 정도를 체크를 꼭 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6월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면 과목마다 얘가 보충학습에 필요한 문항 번호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답 정리를 다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만 오답 정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항 수를 오답 정리할 수는 없겠죠. 일단은 어떤 부위에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고요. 과목마다 학원을 보내시잖아요. 영어도 보내시고 수학도 보내시고 국어도 보내시고 뭐 과학은 과학도 보내실 텐데 모의고사에서 틀린 과목의 문항수 유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번호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로 영어를 예를 들면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18번부터 30번까지는 섹션 1이라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에요. 31번부터 40번까지가 어려운 문제인데 만약에 영어를 1번부터 30번 중에서 와장창 틀렸다 그러면 정말 기본 실력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갖고 영어학원과 상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들은 번호별 유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새끼들 지금 정시로 대학 보낼 거 아니시죠? 가깝게 지금 하나고도 정시로는 서영고 못 보내요. 다 수시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정말 뭐 전국구 자사고라든가 이런 애들이 정시로 서영고를 가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있어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수시로 좋은 대학들을 가고 있습니다. 정시로 붙은 애들은 대부분 재수생이죠. 하나고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선정고에서 웬 정시요? 어처구니 없게. 그리고 내신이 더 유리한 학교에 와서 웬 정시 이제 와서? 말이 안 맞아요 지금. 그렇다면 정시로 대학 보낼 게 아니니까 모의고사에 전 과목을 다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2과목 혹은 잘하려면 3과목 정도를 가장 유리한 과목이 뭔지를 짝짓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100분위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새끼의 국어랑 수학을 합쳤더니만 100분위가 전체 중에 몇 퍼센트인지 국어랑 탐구를 합치면 어떻게 되고 국수 탐을 합치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꿀조합인지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지가 그 옆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건 어머니가 따로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추이를 계속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정오표가 있죠. 몇 번이 틀렸는지 번호 표시가 있습니다. 자, 성적표 보시는 부분들은 전체에 너무 복잡하고 깨알 같은 글씨고 우리는 노안이 왔는데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학생도 어머님도 이 정도 파악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단추 찍었습니다. 맞죠? 중간고사 끝났고 3월 모평 끝났고 자 이제 기말이 남고 6월 모평이 왔으니까 두 번째 단추를 어떤 키워드에 맞춰서 찍어야 되실지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적표 보시는 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내신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시험을 잘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점수가 일단 나와야 생기부고 모구 간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실력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평가하는 일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 내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단어를 그냥 일상의 언어처럼 쓰지만 정색을 하고 그 단어가 품은 원래의 본뜻을 이해한다면 사실은 답으로 가는 길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치르는 모든 시험은요. 대단한 실력을 물어보는 시험이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험 본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시험 중간고사 봤을 때 전 과목의 시험 범위를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암기하고 있으셨나요? 다 암기를 했나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요. 기말고사 아직 얘기도 안 나왔는데요. 기말고사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없네. 누가 모르나요?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한 건? 진도도 안 나갔는데? 내신 끝난 지 이틀 됐다며. 근데 기말 진도를 얘기할 리가 있어? 미안한데 얘기한 학교도 있어 지금 벌써. 칠판에 써준 학교도 있어. 근데 칠판에 써줘도 안 써줘도 어떤 과목은 얘기를 해줘도 안 해줘도 여러분은 기말고사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발표도 없는데. 예년의 범위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교과서가 1, 2가가 나왔으면 당연히 3, 4가가 진도겠죠. 모의고사가 3월이 들어갔으면 이번에 6월이 들어가겠죠. 그쵸? 갑자기 점핑을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면 기가 막히게 전교권 애들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싸바싸바 들어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이 지문은 들어가, 이 지문은 안 들어가, 이 부분은 들어가, 안 들어가를 아주 깨알같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이 무서운 진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써서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본인이 다 암기할 정도로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걔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도 있는데 야 이거 시험 범위 이거 들어가냐? 그러면 잠시만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지라고 하자고. 너는 뭐 옆에 뭐 학교 지금 무슨 기부천사하러 학교를 가는 무슨 뭐 이사장 아들이야 뭐야. 다른 애들은 알고 있는데 왜 본인만 몰라요? 그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 시험 범위 알아야 되고 시험 시간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플래너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도 지금 우리 친구들하고 지금 동갑내기 이제 둘째 딸이 있어요. 이번에 1학년 처음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확실히 조금 내공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치르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은 시험이 무슨 요일 날 시작했나요? 수요일. 그러면 수, 목, 금을 보고 주말을 지나고 월, 화까지 보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상황으로 금요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겁나 프리해. 아주 위험해. 금요일 밤이. 그렇죠? 왜냐면은 금요일 밤도 있고 새벽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월요일 과목을 공부를 물론 안 해도 되지만 화요일 과목을 미리 역순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금요일 밤 엄청나게 풀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은 또 어떠냐면은 금요일만큼 풀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내일이 시험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겁나 여유 부려 막 밥을 막 1시간씩 처먹고 막 유튜브를 또 보고 앉아고 막 인스타를 3바퀴를 돌고 앉았고 이제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일요일에는 내일이 시험인데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망했던 과목들도 막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요일이 마지막 날인데 월요일 날 공부를 하냐면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내일 놀 생각에 마음이 벅차. 와, 시험 본 지 벌써 일주일 다 돼가냐? 막 이러면서. 자, 1년의 과정 참 인생이랑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그 몰입 기간에 굉장히 내공이 부족한 거죠. 금요일 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시간 활용을. 토요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공간에 대한 활용, 시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차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내공이 약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또 겁나 받아. 스트레스는 또 엄청 받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망한 거 암흑이 막 자꾸 떠오른다 그러고. 자, 그래서 제가 시험 기간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울지 마. 울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울 때야 지금. 우는 거는 시험 끝나고 울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지금은 울지 마. 망했어도. 그냥 닥치고 공부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전반적으로 내공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이 내공이라는 거는 갈수록 쌓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요. 그래서 아까 리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의 뇌를 해킹해라. 이런 말씀도 드렸고 두 번째, 그렇게 내용적인 부분 말고요. 환경적 부분들을 리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방해가 됐던 요소가 뭐였어요? 스마트폰이었나요? 스마트폰에 있는 무엇이었죠? 인스타였나요? 유튜브였나요? 게임이었나요? 웹툰이었나요? 그 모든 게 맞다면,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답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투지폰으로 바꾸세요. 하지 마시든가 앱을 다 지우시든가 시험 기간에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리뷰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조금 더 큰 빅픽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리뷰와 생기부를 위한 준비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른 학교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핑크 바탕에 있는 이 내용은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충암고등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서 바꿨습니다. 2021학년도에 충암 이과반의 실적이에요. 잘했으니까 올려놨겠죠. 내신이 1.1인데 인하대 의대 쫙쫙쫙쫙쫙 2.3등급인데 건대 기계항공학과를 붙었습니다. 자, 오른쪽 섹션에도 좀 내려가니까 빨간 색깔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충암에서 발표를 하기를 3.3등급인데 건군대 환경공학과를 붙었습니다. 이거 되게 특이사항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왼쪽에 몇 등급이에요? 2.3등급. 오른쪽에 몇 등급이에요? 3.3등급. 그런데 같은 학교에 같은 공대학, 기계항공학과하고 환경공학과 맞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거 충주 캠퍼스 아니에요. 건대는 상식적으로 앞자리가 3이라는 내신이면 못 가는 학교입니다. 보통 2점대 초반 정도는 돼야지 지원이 가능한 학교인데 3.3등급인 학생이 그것도 대성고도 아니고요. 뭐 이대부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과 중에서 충암은 딱 요만한 학교예요. 서부 지역에서. 되게 좋지도 되게 후지지도 않은 학교인데 3.3등급이 이 학과를 붙었다는 것은 전형을 뭘로 갔을까요? 학생부 종합이죠. 교과로는 죽어도 못 가죠. 아무리 최저를 맞췄어도. 그래서 얘는 교과로 갔을 것 같고 이 친구는 100% 종합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2021학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정답을 조금 이따 공개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 가면 몇 학번이라 그랬죠? 2,4학번이에요. 이 오빠나 형들은 21학번으로 이제 대학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니까 곧 아무튼 했지만 술 먹고 소개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런데 2024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성고사 폐지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폐지가 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늘어난 게 있잖아요. 늘어난 거 첫 번째는 정시 늘어난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더 늘어난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났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걸 노리셔야 되죠. 자, 그리고 약대가 학부 대입 전형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이 축소가 됐고 제일 중요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가 감소가 됐어요. 학생 수가 감소가 됐어요. 2005년생이시죠? 저도 2005년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4월 달에.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해가 그렇게 애들이 적은 해였는지. 대박 적은 거 아세요? 최고로 적은 거 아세요? 같이 산부인과 같이 갔을 수도 있겠네. 산후조리원에서 만났을 뻔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쭉쭉쭉 보시면은 현재 고3이 입시를 치르게 될 때 42만 명이 입시를 치를 예정이에요. 재수생 포함해서. 그런데 여러분보다 한 학년 위인 고2들은 41만 명.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쳤죠. 39만 명. 크게 봐서 39만 명. 이것도 후하게 봐서. 왜? 재수생 12만 명을 후하게 쳐서 먹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매년마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도 애들이 그렇게 줄은 상황인데 맥시멈 120만 명 넣어서 12만 명 넣어서 39만 명 정도가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증상을 가져다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애들 밑으로는 또 그 밑에 애들이 뭐 황금 돼지띠래매요. 걔네가. 그래갖고 또 늘었어. 근데 우리 애들만 줄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선정고등학교의 정원은 좀 줄은 거 아시죠? 모든 학교가 당연해요. 이러니까. 대학의 정원이 거기에 맞춰서 줄어나나요? 그렇진 않죠. 선정고등학교의 학생 정원이 줄었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 받을 애들이 예를 들어서 16명이면 올해는 14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쪽수대로 자르니까 4%, 11% 자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2.3등급이 붙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때는 3.1등급도 붙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결 자체를 작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대학마다 약간 쉬쉬하고 있어요. 입결을 시원하게 발표를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약간 망신스러운 거죠. 우리 학교에 3자가 붙다니 말도 안 돼. 근데 안 붙을 수는 없는 거고. 특히나 뭐 지방대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완전 정원 유지하는 것 자체가 안 돼가지고 뭐 국공립대 다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고 서울시내 경기권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입결에 대한 내신의 이 결과 포인트가 지금 2.4는 돼야 돼, 2.7은 돼야 돼 했던 게 무너져서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내려오느냐? 일단은 의치한 약수, 또 서영고 정도 되는 학교, 또 서영고, 서성한이 정도 되는 이런 대학들은 예전 같았으면 1.9등급 이상은 돼야지 가능했었죠. 1.9가 안 되고 2로 시작하는 애가 어떻게 서성한이를 붙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 2.3까지 아이들이 붙었어요, 여기를. 발표가 지금 서서히 나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1.9랑 2.3은 엄청 큰 그 온도차가 있는데 실제로 인원수 때문에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증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저런 대학을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만 해도 참 좋은 학교 아닙니까? 인서울이고요. 보통 과거에 국민대나 숭실대를 지원할 때 저희 첫째도 입시를 치를 때 보면 2점대 초반 애들이어야 국민대를 붙어요. 명지고등학교에서. 그래서 2.3 정도가 약간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대랑 숭실대가 2.6으로 떨어지더니 3.1등급이 작년에 붙었어요. 숭실고등학교 고3 학생이 숭실대 컴공과를 3.8등급인데 붙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원수 때문이에요.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내신을 할 거고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이 받았던 등급을 받아야만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공식은 약간 무너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회는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타당하게. 근데 지금 이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입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가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학년 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건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가 깔아준 대로 지금 수강을 하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통 과목이니까.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선택 과목은 두 가지 종류예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은 다 싹 다 상대평가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중요해요. 공통 과목 못지않게 중요해요. 공부 빡세게 해야 돼요. 4%까지만 1등급이고 11%까지가 2등급이고 이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목들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통사회, 공통과학 배우고 있지만 그건 수능 과목하고 매칭 안 되는 거 아시죠? 수능이 안 나와요. 세부적으로 쪼개서 나오는 거잖아요. 수능에서는 2학년 때 배우는 혹은 일부 고3에서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모두가 다 수능 범위에 들어있는 과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원, 수투, 01, 02, 확통, 독해와 작문, 세계사, 생윤 이런 과목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정고등학교가 이 모든 과목을 다 깔려있지 않아요. 여기에 깔려있는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조만간 학교에서 설문조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픽스가 돼버려요. 이거 2학기 때 조사하잖아요. 1학기 때 보통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제가 학교를 간 다음에 3월, 2월에 이제 했을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나는 사실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생물을 선택해서 내신을 좋은 점수를 받을 테야 이렇게 얍삽한 수를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는 정말로 악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 굉장히 시나리오를 맞추는데 필수 요건 사안입니다. 그래서 얍삽하게 어떤 과목의 내신을 위해서 그 과목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을 갈 학생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B를 받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A를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도 기재가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2학년 때 어떤 선택 과목들이 열리게 되는지 파악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미리 전공, 계열하고 관계 있도록 정해놓고 당황하지 마시고 딱딱딱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학년 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은 빡세게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렇게 빡세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해서 A를 받아야 돼요. A 받기 쉬워요. 안 하는 놈들이 겁나 많으니까. 진짜 A 받기 쉬워요. 직전 날 공부해도 되고 조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A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A를 상당한 수가 받을 수가 있어요. B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A라는 게 90점을 받으면 A인데 보통 학교에서 33% 애들한테 A를 준단 말이에요. 33%. 그러면 우리가 상대평가로 하면은 1등급, 2등급, 3등급 애들을 다 A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성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는 일단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목별로 탐구보고서나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 아니라 2학년이라면 솔직히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눴을 때 대화가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그쪽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해도 좀 안 가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느 학과 갈지 대충 정하셨죠? 정했다고 얘기하세요. 정하셨죠?
어문으로 갈지, 사회계열로 갈지, 공학 쪽으로 갈지, 순수과학으로 갈지, 교육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계열은 다 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문 중에 아직 영문인지 국문인지 그건 안 정해도 돼요. 근데 계열은 정하셔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계열을 정했어요. 계열을 정했는데 그 계열을 정했다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무슨 선택 과목을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했다는 거, 수행평가를 했다는 게 생기부의 일련의 과정이 쫙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첫 단추 어디서 시작하나요? 통사와 통과의 목차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과목도 통합과학 과목도요. 실제로 출판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차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사 같은 경우는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첫 단원이 보통 이렇게 꾸려져 있고요. 자, 인권보장과 헌법, 사회정의와 불평등,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죠. 물질과 규칙성, 변화와 다양성, 시스템 상호작용, 환경과 에너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수업을 듣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탐구보고서를 만들다가 지적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마치 미역국을 끓이다가 너무나 국물 맛이 슴슴해서 여기다 뭘 넣어야지 맛이 감칠맛이 나지? 이렇게 궁금해진 거랑 동일합니다. 찾아보니까 참치액젓이 왔다래요. 옛날에는 무슨 다시다 놓고 이랬는데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참치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음. 이러면 안 되고 직접 해봐야죠. 직접 해봤더니 맛을 봤더니 와 진짜 감칠맛이 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좀 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순두부찌개를 끓였을 때도 이게 과연 먹힐까? 궁금하게 됐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순두부찌개를 끓일 때도 참치액젓을 한번 넣어봤죠? 헐, 여기도 먹히네? 도대체 참치액젓에 무엇이 있는가? 이 성분 조사를 하고 알아내고 식감을 유발하는 그 어떤 포인트와 돌기의 포인트들을 알아낸 것. 이게 탐구보고서의 내용에 비유를 든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럼 내가 시장경제와 금융을 공부하다가 도대체 이건 뭐야? 참치액젓이라는 존재를 알아내고 그것을 다른 과에도 접목을 시켜보고 새롭게 나만이 알게 된 방식이 있고 이것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게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확장이라는 사이클. 미역국에서 순두부 확장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통사와 통과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외부 활동, 테드 이런 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걸 위해서, 이 과정을 위해서. 자, 그래서 통사, 통과에 이번에 수행평가나 탐구보고서가 있으면 반드시 자기만의 주제를 잡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남의 동네에서 했던 되게 근사해 보이는 막 그럴싸한 거, 교수 자제가 했을 것 같은 막 그런 소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완전히 다 그냥 뽕 부리는 거고요. 허세고요. 전혀 필요 없고. 자, 가능성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주아 어학원의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2021년도 사회 이슈와 연결되는 주제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주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이것은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저것 때문에 지금 되게 시끄럽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도 저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공약을 걸고 있는데 일본 원전 오염수의 유출에 대해서 우리가 통사통과에서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나요? 자연환경과 인간, 그렇죠? 인간사회 환경과 회복, 세계평화와 세계화와 평화 얼마든지 연결 지을 수 있죠. 자, 과학에서는 어떤가요? 물질과 규칙성, 환경과 에너지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소제목. 그리고 교과서에는 교과서 옆에 이렇게 탐구 주제 해가지고 막 길게 질문들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내용을 가지고 저거랑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보고서가 하나 나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주아학원의 네이버 카페 고등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은 승인을 받으셔야 이 내용들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매일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도 가입되어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명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학생들이 당연히 보시는 게 되게 좋고 지금 당장 급하지 않으면 안 보게 되지만 때가 되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직원이 몇십 명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네이버 카페에 올리시는 그 피터 대표님이 제일 많이 보겠죠, 당연히. 2위가 누구냐면 예일여고 2학년 학생이 제일 많이 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조회수를 보면은 그 학생이 제일 많이 들어와서 일주일에 평균 한 4-5번씩을 들어와서 저 주제를 다 탐색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되겠죠. 집요하죠. 간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은평구 독립운동가 후손의 인터뷰 선일여고 2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수학에게 물어보는 아름다운 건축의 기준 선정고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다리에 숨은 과학의 원리 선정고 2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의 선배와 우리는 생기부 상담을 했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생기부 시나리오를 맞춰서 어떤 주제로 주제 탐구를 2학년 때는 찔러줘야 된다. 너 동아리 때 이 주제를 가지고 해봐. 그거를 네이버 이주학 고등부 카페에 올려놓을게. 너가 보면 네 얘기인 줄 알게 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상담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암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안 찾으셔도 되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 활용을 하셔서 결국 생기부에 이제 지금 뭐 내신 치르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하겠지만 생기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기록에 남게 될 거예요. 자, 자동봉진에서 자율동아리, 자, 자율활동, 진로활동, 종합의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축소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잠깐 보고 계시는데 생기부의 어떤 일부 내용들이 축소된다고만 아시지 그래서 없어진다고 약간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들어갑니다. 독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다고 진짜 안 쓰실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독서가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독서는 자율활동, 진로활동에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세특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막 널리고 깔렸습니다. 수상 경력 안 들어가잖아요. 상 안 타도 됩니까? 정말 순진하죠. 상을 안 타도 되다니요. 수상 경력은 창체 활동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토론했고 탐구했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비밀도 아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세특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시니까 탐구보고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문과와 이과가 조금 다르니까요. 자, 문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제 영상 자료를 뭐 참치액전, 뭐 순두부 이렇게 비유를 드렸는데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공부가 단순한 암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탐구를 하고 지식을 확장을 하고 직접 해보고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자기가 완전히 이해했다면 누가 물어보면 굉장히 쉽고 간단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마지막 공부의 마지막 어떤 귀결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탐구보고서도 생기부도 바로 그런 면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암기했음, 뭘 알았음, 학습을 한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고 별로 쓸데없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는지를 생기부의 기재사항을 통해서 이제 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세특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목당 500자고요. 문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가짜뉴스의 주제 발표를 했대요. 뭐 과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통사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뉴스와 다양한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인종차별 문제점을 언론의 중립성과 연관해서 의견을 발표했고 SNS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방법과 공정한 언론 매체의 방향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영작을 해서 발표했다. 이건 영어 과목의 세특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사회윤리 양극화와 미디어의 군중 심리에 대한 탐구 방향을 설정을 했고 친구들과 우리 학교 소식 SNS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만의 얘기인 거죠. 이 부분이 매주 분석을 정리해서 학생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리고 생활과 윤리, 언어와 매체 과목의 세특이 될 수 있고 아까 영작 같은 경우는 국어의 그 세특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죠. 통사 통과에서 시딩이 돼서 2021년도의 이슈와 연결을 했고 선정고등학교만의 어떤 색깔이 드러난 그런 세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정고등학교는 세특도 그렇고 자동봉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는지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학교예요. 여러분이 10을 했으면 10을 보여줄 거고 2를 했으면 2만큼밖에 안 보여줄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실 게 아니고요. 10을 하시면 돼요. 예, 하는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요. 통합과학을 1학년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물리, 화학, 학통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학년 때 기하와 미적을 했고 대학은 얘가 컴공과를 가고 싶어하는 이런 시나리오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시딩은 수행평가 통사에서 혹은 통과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한 거예요. 생기부의 1학년의 내용에. 자, 그러다가 2학년이 되면 IoT 기계 통신 작동 방법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고 이제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로봇을 이용한 가장 빠른 물건 옮기기를 구현해 봤다.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기하와 미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 그 과목을 선택을 한 거고 빠른 동작을 위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탐구하고 수열, 확률, 미적분, 기하의 단계적 연결성을 파악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 과목들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우리 학교 방역을 위한 위치 기반 모바일 앱을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 개발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게 되었다. 결국 컴퓨터 공학과를 지원할 만한 그런 재원임을 3학년 1학기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과목의 세특 내용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전반적 내용이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과목별 선택 과목하고 매칭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면 1학년과 2학년이 따로 놀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에 대한 계획이 없이 2학년을 진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모든 활동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뭘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연결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하고 뭔가 매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탐구 보고서도 막 이 주제 저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느 과를 가실지 일단 전반적 계열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시작은 말씀드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목차를 보시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주와 어학원에 2021년도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고 교과서 목차 말고 교과서 내용의 세부사항에 보면은 과목마다 주제 탐구에 대한 얘기들이 서술적으로 써 있다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내가 컴공과를 가든 무슨 과를 가든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면 됩니다. 10단계가 아니라 딱 3단계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자, 여기까지 개괄적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뭐 그렇다고 뭐 러시아어를 갑자기 막 태어났는데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5년짜리 프로젝트도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말로 설명돼 있는 거 이해 안 가면 그냥 100번이라도 한번 읽어보겠다. 약간 이런 심적으로 달려들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뭐 컨텐츠라기보다는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할 때부터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끝나고 나면 더 어두워질 이런 분위기는 대한민국의 대입이라는 콘텐츠가 다 이러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요청 사항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험 대비하시면서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별로 없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모든 게 좋아요? 긍정적 그렇지 않아요? 네,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오늘도 꽃 들고 온 학생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큰 효도는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방법이 1등급, 2등급을 가져와야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어머니?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꼭 1등급 받아야 효도하는 건 아니죠? 그쵸? 2등급 받아도 되고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닌데 과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진지하게 리뷰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힘들게 그런데 기꺼운 마음으로 울면서 욕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이 과정을 2년 반 동안 되게 당차고 아주 근사하게 맞이했으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엄마가 정말로 눈물 나게 행복할 거예요. 진짜로. 그거 맞죠, 어머님들? 그쵸? 그러면 내 새끼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면. 그런데 가벼우시면 안 돼요.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러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첫 단추 시작하셨으니까 두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단추까지 잘 꿰 수 있도록 이주아 어머니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식적 자리에서 얘기하시지 못하신 부분 요청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입구에 있을 테니까 또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내신 관련해서는 안현준 선생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상담 가능하시니까 좀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